안녕하세요. MBK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마지막 소단원이 되겠어요.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개념은 우리 그냥 1차 방정식 아시죠? 그냥 1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했었어요? 바로 우리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요 가감이 스킵할 거고요. 바로 연립 1차 부등식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립 부등식 먼저 볼게요. 두 개 이상의 1차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연립 부등식이라고 축약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내용.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연립 부등식에서 각각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그 연립 부등식의 해라고 하고요.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 부등식의 똑같은 항상 푼다라고 말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연립 부등식의 풀이 볼게요. 각각의 1차 부등식을 먼저 풀어주시고 각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길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 풀어볼 거예요. 연립부등식 2x 플러스 5는 3보다 크다. 3x 마이너스 1은 8보다 작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주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2x는 2항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겠고, 즉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것을 확인하죠. 그렇다면요. 두 번째는요. 볼게요. 두 번째 3x는 마이너스 1 이항하니까 9가 되겠고 x는 3보다 작다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뭐 수직선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하고 3 마이너스 1은 크다 3은 작다 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신다면 이 가운데가 공통 부분이 생기게 되겠고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라고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연립분식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계속 이어갈 내용은요. A, B, C 이렇게 세 개의 부등식이 한 번에 모여있을 때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신 다들 예상을 가시는데 그 예상과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바꾸어서 풀려냅니다. 왜 이렇게만 바꾸냐고요? 등식에서는 A는 B는 C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A는 B, A는 C, A는 B, B는 C, A는 C, B는 C 이렇게 세 가지로 모두 나눠서 풀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2학년 때 중2 때 배웠지만 부등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럼 부등식도 이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식 있었고 얘하고 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등호를 그냥 다 부등호로 바꾼 것 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첫 번째 경우에는 A가 가장 작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B와 C의 크기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확인하죠. B가 큰지 C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안 되겠고 두 번째, 얘는 C가 가장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A와 B의 크기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뭐 저기 있는 것은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니까 A, B, C의 크기 여부를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가능하고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다음과 같은 연립부등식 어떻게 풀면 돼요? 이렇게 차례대로 쓰세요. 그냥 2x-1은 4x 플러스 1이 되겠고 첫 번째 거 풀어주니까
마이너스 x는 3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x는 2, x는 부등호 방향 바꿔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다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이번에는요.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 되겠습니다. a가 b보다 작을 때라고 수정해 줄게요. 이거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모두 등호가 있는 것을 확인하죠. 이 등호는 a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네 둘 다 공통분이 없는 것 같지만 x는 a일 때 이 단 하나에서 해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죠. 단 하나의 값이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수한 해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x가 b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요때는 해가 없겠죠. 왜냐? 지금 여기서 a가 b보다 작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둘이 만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통분이 없으면 해가 없다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어요. 밑에 거 볼게요. x가 a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네 둘 다 a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또한 해로 가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해가 없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예요. x가 a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죠. 이 경우에는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에만 등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를 모두 다 근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즉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근을 다 모두 판단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기억부터 볼게요. 각각 하나씩 풀어야죠. 기억은 x가 1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이항하니까 x가 1보다 작다 나오게 되겠고 얘는 2로 나눠주니까 x가 2보다 크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러면 실수는 안 그려봐도 알겠지만 수직선 그려볼게요. 1, 2 되어 있고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 즉 공통 범위가 없게 되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정답은 해가 없다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정답은 해가 없다였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이번에는요, 나왔다면 이런 복잡한 부등식이 나올 텐데, 가장 복잡한 게 절대값 기호 되겠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볼게요. 절대값의 먼저 정의를 이용해서 구간 나눌 수가 있겠어요. 절대값 안에 양수 또는 0이 들어간다면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음수가 들어간다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아시죠? 그쵸? 여기 안에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여기 크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 범위 나눠가지고 절대값 풀 수 있다고요. 두 가지 나눠서 풀면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공식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짧게 공식이라 하긴 뭐하지만 0, A, B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가 있는데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0이 있고 a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가 있다면 반대편 똑같은 거리에 마이너스 a가 있잖아요. 0에서 a까지 떨어진 거리, 0에서 마이너스 a까지 떨어진 거리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사이의 범위가 바로 해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공식 나옵니다. 하지만 크다고 한다면 반대로 바깥쪽이겠네. 따라서 두 번째 공식 나오게 되겠고 세 번째 공식은 볼게요.
0하고 A, B가 차례대로 있어요. 그럼 뒤에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차례대로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해를 구하려면 뭐 A와 B 사이에 절대값이 있다면 여기도 있을 것이만 그 반대로 음수 쪽에서도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세 번째 해도 이렇게 같이 증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밑에 볼게요.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고 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라고 바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5보다 크대요. 절대값 x가. 그럼 x가 5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되겠네요. 그 다음에 1하고 x 절대값 x가 2 사이에 있는 거예요. 1과 2 사이에 있으면 1부터 2까지 하나 있고 음수분해서 판단해 주셔야죠.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 볼게요. 다음 내용은 절대값이 2개 이상 쓰여 있을 때예요. 이때 범위를 어떻게 나눌까? 절대값이 2개라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x-알파, x-베타가 있어요. 그럼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함께 범위를 나누게 될 겁니다. 어떻게 나눌까? 알파가 있어요. 그럼 알파보다 크거나 알파보다 작거나 이런 범위가 생길 것이고 베타가 있어요. 그럼 베타보다 크거나 베타보다 작거나 즉 어떻게 범위가 생기냐면 첫 번째 범위가 이렇게 생길 거고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을 확인하죠. 따라서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x가 알파보다 작다,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다,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볼게요. 이때라면 둘 다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쓰고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5보다 크다. 마이너스 2x는 4보다 작다. 즉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판단해 주셔야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는지 얘랑 공통범위 찾으니까 그대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x 플러스 1은 양수, x 마이너스 2는 음수니까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오고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3이 5보다 크게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해가 없게 돼요. 얘는 볼 필요 없어. 해가 없다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볼게요. 이때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꺼내주세요. 이렇게 꺼내주시면 2x 마이너스 1은 5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x는 3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죠. 이때도 역시 여기 첫 번째 조건과 해가 공통 부분을 찾아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는데 공통 부분 찾으니까 똑같이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합집합을 구해야 됐죠. 왜냐면 교집합을 구한다면 집합이니까 안 배웠겠구나. 자, 여기서는 두 범위를 합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다른 경우잖아요. 셋 다. 세 구간이 모두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경우 일어나는 거 아니죠. 확률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합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범위에 해가 나오게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 부등식이에요. 이제 1차 부등식 끝나고 2차 부등식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2차 부등식 볼게요. 역시 2차 부등식이다 보니까 a가 0이면 안 되겠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 우변은 0이 있을 텐데 요 사이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2차 부등식이 되겠네요. a는 0이 아니다 포함해 주시고 이렇게 된다면 2차 부등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두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보니까 요 그래프 부분 되는 거 확인하시나요? 즉, 요 그래프가 지금 요 그래프 부분에서 이제 해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죠. 여기보다 뒤로 가고 여기보다 앞으로 가면 여기 플러스 양수인 부분이 0보다 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따라서 이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얘는 똑같죠.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지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죠. x축까지 0인 구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다 등호 붙여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게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밑에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보니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x의 범위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똑같이 이 범위에다가 등호 붙여서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x축 x가 0인 부분까지 포함하니까요. 이렇게 될 거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판별식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해가 다르게 결정되거든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다르게 결정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d는 0이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게 되는 거 우리 이미 방정식 단원에서 다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가 베타보다 작을 때 라고 한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 걸어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나타나는 것도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다 배웠고요. 이렇게 인식을 해내니까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볼게요.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즉 이와 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x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근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 근보다 더 약간 알파보다 작아진다면 지금 0보다 큰 부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또 베타보다 크게 된다면 또 0보다 큰 부분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함수값이 그렇다는 거죠. 즉 따라서 이 해는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x가 베타보다 크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크거나 같다였어요. 그러면 여기 x축까지 포함 다 한다고 했죠. 즉 여기다 등호만 붙여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아예 다른 경우죠. 알파하고 베타 포함 안 하고요. 0보다 작은 부분 여기 사이네요. 알파와 베타 사이가 해가 되겠네요. x가 알파가 x보다 크고 x가 베타보다 작다. 이런 범위 구할 수가 있겠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죠. 여기 또 등호 붙이면 되겠어요. 0을 포함한다는 뜻이니까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를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앞으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풀이할 때 엄청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많이 쓰시다 보면 그래프를 안 그려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문제 볼게요.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어떻게 인수분해돼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라고 인수분해되죠. 이제 앞으로 인수분해를 많이 할 거니까 많이 인수분해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마지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려준다고 했었고 여기 지금 그립 마이너스 3하고 5가 돼 있는 건데 이보다 큰 범위, 즉 여기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판단하시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첫 번째 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째 마이너스 붙어있는 것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다시 부등호 방향 바꾸시고 양수로 바꾸신다면 얘 x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하고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바로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x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굳이 그래프 안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둘의 사이가 음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므로 2분의 1보다 크거나 2분의 1보다 크거나 3보다 작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는 판별식 D가 0인 경우, 즉 중근을 가질 때 이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D가 0이면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중은 알파라고 한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 괄호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과 같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 괄호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0보다 크대요. 그럼 여기 옆부분 다 될 텐데 지금 딱 하나 안 되는 부분이 생기죠. 즉 여기 알파일 때 딱 0에 닿고 있기 때문에 요때는 해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x가 알파가 아니다. 인 모든 실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프로만 판단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0까지 포함하는 거네? 그러면 모든 그래프가 지금 성립을 하잖아요. 따라서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 볼게요. x-알파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인데 0보다 작은 부분은 존재하지가 않네. 해는 없겠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 네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좀 특이하죠. 왜냐?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지금 여기 알파가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죠. 알파 하나만 포함되니까 x가 알파다. 이렇게 하나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문제 볼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에서 인수분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죠. 여기 써있지만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프 한 번만 더 그립니다. 여기 딱 마이너스 3만 닫고 있는데 마이너스 3 빼고는 지금 다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겠네요. 정답은 x가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4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5, 즉 얘도 완전 제곱식 2x-5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을 확인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인데 얘가 2분의 5인데 작거나 같다 여기밖에 없네. 같은 지점만 참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요때에 따라서 해는 x는 2분의 5 이렇게 하나의 해만 존재하게 되겠어요. 그렇다면요.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판별식 0보다 작은
그럼 우리 2차 부등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해가 모든 실수거나 해가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얘는 지금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허근에 가는 거겠죠. 그쵸? 만나는 실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얘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든 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고,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낸다면 뒤에 q라는 상수가 붙게 될 텐데 이 상수가 양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완전제곱식에 의해서 항상 q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잖아요. 이미 항상 양수인 거잖아요. 따라서 0보다 큰 건 당연하겠죠. 즉 모든 실수를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 크거나 같다고 해도 똑같죠.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는 모든 실수 되겠고요. 0보다 작다? 이미 모든 그래프가 이미 0보다 큰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0보다 작다는 해가 없고요. 작거나 같아도 같은 부분도 없어요. 즉 해는 없다. 여기도 해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D가 0보다 작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얘 완전제곱식 형태는 안 쓸 수 있지만 얘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판별식을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렇다면 짝수 공식 쓰니까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네. 즉 0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허근에 갖는 것을 확인하고 얘가 항상 붕 뜨게 되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프 한번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항상 0보다 크니까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모든 실수였고,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은 0보다 작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볼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까지가 완전제곱식 되어 있고 1 남으니까 1까지 남겨주시면 이미 항상 허근에 갖는다는 거, 즉 0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붕 뜬 그래프 그려주시고 0보다 작은 부분 확인합니까? 없어요. 그러면 해가 없다, 해는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 두 번째예요. 두 번째에서는 뭘 할 거냐면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세우는 방법, 2차 부등식 세우는 방법. 자꾸 헷갈리네요. 볼게요.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왔어요. x제곱 계수가 1이다. 즉 아래로 볼록할 건데, 아래로 볼록한데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즉 음수인 부부가 나왔겠네. 부분이. 즉 0보다 작다라고 했겠네요. 그렇죠.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고,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합 x 플러스 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한꺼번에 바로 나타나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해가 x는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고 이렇게 두 범위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면 x제곱이 개수가 1이라면 아래로 볼록일 때 0보다 컸겠네. 이렇게 바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큰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다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전개해 주셔서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라고 바로 나타낼 수도 있겠어요.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밑에 문제 볼게요.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볼게요. 일단 x제곱 계수 1이다. 즉 x제곱 계수가 양수였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었구나 확인하시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즉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생겼겠구나 예상해 주시면 되겠어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전개해 주시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하나가 문제 더 있네요.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3보다 크고 x제곱 개수가 1이다.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2차 방정식이었다면 이렇게 두 분을 가졌을 건데 x제곱께서 1이고 그럼 아래로 볼록일 텐데 이렇게 범위가 나눠졌다는 것은 0보다 컸다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라고요. 정리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라고 해를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음 내용 볼게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 판별식을 D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부등식으로 바뀐 거예요. 등호가. 그렇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렇다면 a가 0보다 커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x축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 괜찮은데 위로 볼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질 건데 우리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위로 볼록이라고 하면은 즉 a가 음수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되겠다. 무조건 0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겠구나. 따라서 a가 0보다 작다는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즉 a가 무조건 양수여야 되겠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을 테니까 항상 0보다 크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까지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아래로 볼록인 거 똑같고요. 얘는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 x축에 접하는 것까지 허용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죠. 세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작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아까랑 똑같죠. a가 0보다 크다 하면 항상 위로 커지는 부분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a가 항상 0보다 작아야지만 되겠다. x축과 만나는 교점 없으니까 무조건 판별식 0보다 작고 등호가 붙었다면 판별식에만 등호 한 번 더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 볼게요. 문제네요. 문제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a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라고 성립하려면 일단 a가 양수여야겠죠.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럼 a가 양수인 거 확인했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4분의 d 할게요. 9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고 마이너스 ac 9a 제곱 되겠고 이게 0보다 작다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즉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가 되겠네요. 하지만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은 빼버리고 즉 a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가 3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 먼저 정의 보도록 할게요. 연립 부등식을 이루고 있는 부등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면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차수면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의 풀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fx는 0보다 크다, gx는 0보다 크다, 뭐 각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공통분 구함. 연립 1차 부등식이랑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또 a, b, c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fx는 gx보다 작다, gx는 오늘 오타가 많네요. gx는 hx보다 작다 라고 고쳐서 풀이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연립부등식 다음과 같은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인수분해하니까 x괄호 x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옆으로 벌려지겠네요.
0,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x제곱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즉 인수분해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즉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이때는 헷갈리니까 수직선을 꼭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0, 3, 5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뭐 선 그어주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꼭 색깔 다른 거 해주셔야지 표시가 잘 납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다. 즉 여기서 공통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겠네요.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어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가 되겠어요. 근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판별을 어떻게 하느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2차 방정식의 두실 근은 뭔지 알죠?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의 x축의 교점에 x좌표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너무 중요한 거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판별 조건 fx를 이렇게 둘 거고요. d를 판별식은 이렇게 둘 겁니다. a가 양수일 때 한번 볼게요. 두 분이 모두 n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일단 두 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두 근이라고 했지만 중복된 근일 수도 있으니까 같다까지 포함시켜줘야겠네. 첫 번째 경우가 생기고요. 이걸 말하는데 제가 요 근의 위치 설명할 때 하는 게 있어요. 판, 함, 대 이렇게 쓴 이걸 기억해 주세요. 판 함대가 뭐냐면 판별식 한 숫값 대칭축이에요. 요 세 가지를 이용해도 달라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일단 두 번째 fm이 0보다 크다. 왜냐 지금 알파 베타가 지금 0보다 큰데 여기 fm m 자리가 여기 있는데 지금 fm 자리 판별해 보니까 지금 0보다 큰 거죠. 즉 fm이 0보다 크다까지 두 번째 경우 판별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였어요? 우리 2차 함수 배울 때 대칭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즉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도 0, 당연히 n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총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n보다 작다 볼게요. 두 근이 모두 n보다 작다는 건 일단 두 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고 판 썼으니까 함 써야지. 함수값 써야죠. 여기 fm이 여기 위에 있잖아요. 알파 베타보다 더 큰 곳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fm 자리 보니까 0보다 컸네. fm 0보다 크다. 함까지 썼을 때 대칭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이 있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이 있습니다. 이 대칭축은 뭐 마이너스 2a분의 b는 m보다 작게 되는 것까지 세 번째 경우까지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m이 있다 볼게요. 이때는 fm이 0보다 작다만 쓰시면 돼요. 왜냐?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할 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해서 우리 두 근의 곱만 썼던 거랑 비슷해요. 판별식도 여기서 직접 해보시면 항상 성립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경우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m이 사이에 있지만 대칭축보다 작을지 대칭축보다 클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칭축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두 근이 mn 사이에 있다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에는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알파 베타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있고 mn
사이에 있다니까 알파보다 m이 작잖아요. 0보다 크게 되겠네요. fm이. 베타보다 n이 크잖아요. fn이 0보다 크게 되겠고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은 m과 n 사이에 있겠네요. 결국. 이거 그래프로 판단해 주시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판함대 요 세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되게 중요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길었죠? 다음 시간에는요, 이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한 문제풀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 끝나면 2단원 고난도 문제풀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